전달해드린 비망록 파일을 보시고 우리 청문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점 고지해 주시고, 결국 후보자께서 실제 명확한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결국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보자가 이걸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이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대국민 공개를 하더라도 후보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후보자께서는 본인은 한글 파일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안 썼다는 얘기시죠, 후보자님? 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그럼 많습니다. 쓴 부분도 있습니까? 본인이 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저의 여러 가지 일정,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기반으로 누군가가 작성한 사람이 제3자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위정하시면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자, 그러면 전화는 됐죠?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국민들의 판단을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할게요. 예. 제출 요구에 관해서 이렇게 했던 예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지시하시고 해야지 질의응답을 가지고 진행하지 말고 자,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은 해주시죠. 위원장님, 김영진 의원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합리적으로 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하는 형식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럼 최종적으로 결국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면 국민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국민적 판단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만 후보자께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기다리세요. 저기 발언권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청문회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뭐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하실 분들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비망록 관련돼 갖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하신 게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셨고, 이와 관련돼서 천하람 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 공개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십시오. 네.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문건, 사실도 아닌 내용들이 대부분인 이런 문건이 공개될 때 많은 국민들은 지금 언론 보도가 지난 한 3주 동안에 이 비망록이 제가 작성한 것이고 진실인 것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오해와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다 공개할 때 작성하지도 않은 제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상당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더 피해를,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인데 이혜훈의 비망록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혜훈 후보께서는 비망록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인하셨고, 이와 관련돼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니 거기에 대해서는 천하람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은석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은 다른 내용이네요. 박성훈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 자료 요청하신 거 아까 잘 들으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실 거죠? 차규근 의원님께 드린 답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 제출에 관련돼 가지고는
각 그 위원님들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박수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NS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NS는 이번 청문회와 상관이 없이 제가 지난 여름에 정치를 마무리하기로 은퇴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 다 폐쇄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계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이크 쓰십시오, 마이크. 예. 예, 정치를 지난 여름에 접었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지명 직전까지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고요. 그리고 시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명 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는 어차피 대국민 공개를 위해서 올렸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픈해 주기를 열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자, 박수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일영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분양 신청서 관련돼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셨는데요. 우리 그 위원회 이름으로 국토부에다 이 부분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나요, 전문 의원님? 오늘 중으로 될까요? 국토부 확인이 지금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후보자 본인이 그 분양 신청서를 제가 제출 요청했는데 안 했거든요. 후보자가 그걸 해주시고 또 이게 문제가 있었을 때 또 국토부가 후보자가 만약 안 냈을 때 국토부가 낼 수 있는지 낼 수 있으면 국토부가 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양 당첨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차선희 후보자 동점자가 그걸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국토부에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 수석께서는 바로 그 정일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또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후보자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파일이 한글 파일 쓰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그게 하는 예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표현 어휘 이런 게 내 게 아니다. 뭐 문체도 필체도 그 파일도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명록은 내가 본인이 만든 게 후보자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증빙 그런 걸 좀 자료 합해서 오늘 오후 3시까지 가능하시겠죠? 네, 저희가 그걸 요청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영 의원님께서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보자님 뭐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사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상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언론의 오해였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영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직원이 자료를 해소해 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직원은 자료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해소해로 왔던 사실은 있었습니까? 아니요, 드리러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현승 의원님. 여기 저번 전체 회의 이후에 자료 제출을 75% 했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이거를 답변에 카운팅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언론한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이게 후보자로서의 자세, 저는 후보자의 자세가 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하는 자세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 박수영 의원님 관련돼서 그 야당 간사와 자료 제출 관련돼서 협의 중이다라는 그 얘기가 들어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개인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 지금 그 최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5%와 15%는 서로가 그 카운팅하는 자체가 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국회를 경시하거나 할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12년간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대표님 됐죠?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공직 후보자 이혜훈. 네,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저의 부족함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합니다. 우선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또한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잘못을 즉시 인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이란 긴 세월을 망설임과 침묵 속에서 흘려보냈다는 사실, 즉 이 늦은 사과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잘못임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직을 제안받고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통합과 협치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과거 여당이 소수당일 때는 통합의 손길이 세불리기로 오해받기도 했고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되지 못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대 야당으로서 세불리기 자체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통합의 발걸음은 협치의 제도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진정성으로 읽혔습니다.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정은 진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신을 접은 변절이라는 공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 민주화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자 제한법 개정안, 휠체어 금지법 등을 발의했을 때는 당을 떠나라는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겨내 왔습니다. 시장 만능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보수가 아니라 진영을 넘어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실용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 정보의 국정 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가 겨우 경기 회복세의 기로에 선 이 시점에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재정의 생산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지출 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지론입니다. 국책연구소에서 재정과 복지를 담당했던 6년간의 경험과 국회에서 재정기획위원회와 예결위를 담당한 12년간의 경험을 오롯이 쏟아붓겠습니다. 지금 국가재정과 예산 운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이후 완전히 변화된 국제정세와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 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라고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위기, 기후위기, AI 산업기술의 대격변, 양극화, 지역소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성장 잠재력의 저해 요인들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그 계획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출범 이유입니다. 즉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저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다음 4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첫째, 미래 사다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출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행되어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산과도 긴밀하게 연계하겠습니다. 둘째,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실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성장과 복지는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함께 가야 한다는 소신으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겠습니다. 특히 AI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성장의 과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께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유사 사업,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 지출, 경직성 지출,
등등을 재구조화하는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입니다.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과 첨단 전략 산업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경제의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재정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국전의 동반자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한 저희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세히 소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후보자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후보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진정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외눈박이라는 말이 한쪽 눈이 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낮잡아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부분 수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생각 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부터 후보자님의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장남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몇 년도 입학했습니까? 201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남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지난 17일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 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이 아닌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으며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자, 이게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입니다. 입학 전형 해당 요강 어디에도 다자녀 전형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자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후보자 분명히 거짓으로 답변한 겁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 의원님, 가서야 설명을 조금 드려도 잠깐만요. 될까요? 예, 2011년도에 가서야 연세대학교가 처음으로 다자녀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고, 분명히 이거는 2010년도에 입학한 우리 후보자의 장남이 2011년도 전형으로는 입학을 안 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설명 좀 근데 드려도 이거를 될까요? 왜 이렇게 서면 답변에서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답변을 했죠? 네, 설명을 짧게 조금. 답변하세요. 그래도 시간은 조금 주십시오.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